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철학과 권장 선택 과목 안내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철학과 진학을 고민하는 고등학생 여러분, 어떤 과목을 골라야 할지 좀 막막하셨죠? 이 자료가 좋은 길잡이가 될 거예요. 네, 시작하기 전에 철학이 어떤 학문인지 아주 잠깐만 짚어볼까요? 이게 그냥 어려운 말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인간 존재나 삶, 가치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걸 던지고 또 이성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삶 자체를 깊이 탐구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도 그냥 과목 이름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철학과에서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 계속 질문하는 학생, 또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학생, 뭐 이런 학생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호기심 많고 또 여러 분야 책 읽으면서 세상을 넓게 보려는 학생,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걸 즐기는 학생에게 잘 맞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고등학교 선택 과목 예시를 한번 자세히 보죠. 네,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 크게 보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리고 융합 선택 이렇게 나뉘잖아요. 각 단계별로 철학 공부에 필요한 역량을 좀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냥 이름만 다른 게 아니군요. 네네, 학습의 깊이나 방향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그렇군요. 그럼 먼저 일반 선택 과목부터 볼까요? 여기 보니까 독서와 작문, 문학,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이런 과목들이 추천되어 있네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과목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을 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독서와 작문은 글을 정확하게 읽고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쓰는 능력을 키우잖아요. 이게 뭐 플라톤을 읽든 현대 철학 논문을 읽든 기본이죠. 네네, 그렇죠. 읽고 쓰는 능력. 그리고 문학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공감 능력이나 상상력을 키울 수 있고요. 사회와 문화, 현대 사회와 윤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구조나 요즘 문제되는 윤리적 쟁점들, 이런 걸 이해하는 틀을 제공해주죠. 아하, 그러니까 철학적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이랑 연결된다는 걸 배우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본기를 다지는 단계죠. 그럼 좀 더 철학에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떤가요? 예시 보니까 주제탐구 독서, 영미문학 읽기, 그리고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법과 사회, 인간과 철학, 논리와 사고, 인간과 심리 이런 게 있네요. 와, 맞네요. 특히 윤리와 사상, 인간과 철학, 논리와 사고, 이건 뭐 이름부터가 딱 철학인데요. 네, 바로 그거죠. 이 과목들은 철학적 사고의 핵심 도구들을 직접 배우고 연습하는 단계예요. 가령 논리와 사고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말 잘하는 법이 아니라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보고 오류는 없는지 찾아내고 근거를 들어서 탄탄하게 자기 주장을 세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철학의 기본 언어 같은 거죠. 아, 논증 능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윤리와 사상이나 인간과 철학은 동서양의 주요 철학 사상들을 직접 접하면서 인간, 사회, 윤리에 대한 여러 관점을 배우는 거고요. 이걸 통해 자기 가치관도 한번 세워보고 뭐랄까 대학에서 배울 철학 과목들의 예습 같은 느낌. 와, 정말 딱 필요한 과목들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융합 선택 과목. 이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매체 의사소통, 언어생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윤리문제 탐구, 지식재산 일반, 논술 이런 것들이 예시로 있던데 이건 앞선 과목들이랑 어떻게 좀 다른가요? 융합선택은 앞에서 배운 지식이나 도구들을 실제 좀 복잡한 문제에 적용해보는 약간 실전 훈련 같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사회문제 탐구나 윤리문제 탐구는 뭐 환경문제, 인공지능 윤리, 사회불평등 이런 현실 문제들을 철학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아, 배운 걸 써먹어보는 거네요. 네, 매체 의사소통은 요즘같이 정보가 넘쳐날 때 비판적으로 정보를 걸러내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주겠죠. 그리고 논술은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딱 구조화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아주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고 키우는 과목이고요.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를 현실에 연결하고 좀 더 확장하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와, 단계별로 역량을 착착 쌓아가는 느낌인데요. 자료에 보니까 이외에도 대학 철학과 전공 과목들, 뭐 논리학,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이런 것도 소개되어 있고 졸업 후 진로도 학계나 연구기관 외에 정부, 언론사, 기업체까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네요. 맞아요. 그만큼 철학을 통해 얻는 비판적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사회 여러 곳에서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철학과에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과목 몇 개를 듣는 것보다는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비판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 이걸 기르는 게 핵심입니다. 일반 선택으로 기초 다지고 진로 선택으로 핵심 도구 배우고 융합 선택으로 실제 문제에 적용해보고 이런 과정인 거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윤리와 사상, 논리와 사고 같은 과목들은 직접적인 관련이 높으니까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점,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정보들은 대학 진학 자료에 기반한 예시라는 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목들이 왜 추천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흥미, 또 강점, 그리고 앞으로 뭘 더 배우고 싶은지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걸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따라가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의미를 찾는 과정이 훨씬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어떤 과목이 유리할까? 이 질문을 넘어서서 나는 왜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걸까?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요. 어쩌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철학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선택에 더 깊은 의미를 줄 거예요.